무한히 펼쳐진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리법칙,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낯선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까요? 함께 살펴봐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대기가 얇습니다. 수성의 기온은 낮에는 426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온도와 끊임없는 태양 복사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술처럼 금속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티타늄과 백금은 고온을 완벽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하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지하에 살면 빛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큰 눈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운 피부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속이 되거나 두더지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성으로 넘어가죠. 금성은 매우 적대적입니다. 우선 헤어진 애인보다 더 독한 두꺼운 대기로 유명합니다. 행성 전체가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고 표면은 절대적으로 건조하여 엄청나게 덥습니다. 평균 기온은 약 452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예요. 또한 엄청난 기압도 잊지 마세요. 금성 위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수중 900m 아래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지구에서 온 아주 강인한 미생물만이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금성에서 살고 싶다면 미생물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성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열성 외골격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고 대기의 독성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폐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형제인 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백 년 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골격일 거예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회하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아마도 헬스장에 가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또한 낮은 기압과 더 추운 기온에 적응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야겠죠? 즉 체지방층이 더 두꺼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화성에서는 우리가 더 뚱뚱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피부에도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피부는 박테리아, 자외선과 같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히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는 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카로티노이드 때문에 주황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감자, 토마토 등과 같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일종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화성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매우 잘 보호합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화성 농산물 시장에서 호박을 많이 먹으면 서서히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목성에서의 생활은 더 쉬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목성에는 단단한 땅이 없습니다. 이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 거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구름처럼 그곳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착륙해서 걷는다고 해도 매우 두꺼운 안개 속을 이동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 몸집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목성의 온도 변동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표면은 무서울 정도로 춥고 대기 외층 아래에서는 온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셋째, 목성에 살았다면 언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음악도 없으니 파티도 없겠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화로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목성은 거친 바람과 폭풍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서 진화하더라도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토성에 착륙하기 전에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를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착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토성 자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토성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일부 층은 상당히 쾌적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에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 층에서 영하 3도에 이를 정도로 놀랍도록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스웨덴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의 층에 불과해요. 나머지 행성은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토성에서 생존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격렬한 폭풍, 강풍, 방사능 등 토성의 혹독한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피부를 진화시키고 단연제를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행성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훨씬 더 추운 기온, 단단한 표면이 없고 대기가 매우 달라서 지구와는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과 비슷하지만 푸른 빛이 도는 행성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천왕성에는 심지어 물도 있어요. 유일한 문제는 이 행성에는 우리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성분인 암모니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또한 겨울이 끝이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둡고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극한의 온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두꺼운 피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 잘 보려면 더 큰 눈이 필요할 겁니다. 돌고래처럼 새로운 청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지도 모르죠.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해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해왕성에서 진화하려면 해왕성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태양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은 또 다른 가스 거성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 행성에는 단단한 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왕성에서 살려면 메탄이 풍부한 해왕성의 대기에서 떠다니거나 헤엄쳐야 합니다. 또한 숨을 쉬기 위해 아가미 같은 것을 발달시켜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주 파충류나 우주 물고기가 될 겁니다. 해왕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강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한 곳에 서 있기 어렵습니다. 바람을 견디려면 몸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이 먹고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네, 알아요. 엄밀히 따지면 행성은 아니지만 우린 여전히 명왕성을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작고 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세계, 명왕성은 우리 달보다 훨씬 작아요. 그 때문에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 서 있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피하려면 가짜 중력 기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새로운 신경계를 진화시켜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명왕성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표면 아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심지어 얼음산도 있습니다. 장비와 옷, 보급품만 제대로 갖추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번거로울까요? 어쨌든 수성의 뜨거운 열기부터 해왕성의 영하의 온도까지 각 행성에는 고유한 환경적 도전과 진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